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자 출마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북돋아 동북아 평화체제의 이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재집권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민주당을 완전히 새로운 정당, 국민과 더불어 웃고 울며 더불어 사는 국민 속의 정당으로 바꿔내겠습니다. 개혁을 좌절시키고 평화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에 맞서 굳건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유연한 협상력 그리고 최고의 협치로 일 잘하는 여당,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여당의 당대표 경선, 경쟁 구도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차재혁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짚어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아마 20년 장기 집권의 플랜을 자신의 손으로 기초를 놓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20년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네. 그 2020년 총선을 이기면 다음 대선을 아마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마 그 예세를 몰아서 향후 장기 20년까지 민주당 정권을 계속 갖고 가고 싶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예. 그 일은 나만 할 수 있다는 아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상당히 막판까지 장고를 그걸 했는데 예. 어제만 하더라도 안 나올 것처럼 했다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김병준 변호사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제1야당의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노무현 정신이 뭔지를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그거에 자극을 받은 건가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동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7선 의원이고 이제 정치를 마감해야 할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국회에 들어올 때 상당히 참 만난을 거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낙천당했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에 복귀하면 당을 바로잡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나름대로는 유종시민을 거두기 위해서 뭐 그런 그 개인적인 동기도 작용하지 않았나. 바로잡겠다, 기강 이런 의미인가요? 일종의 군기반장 역할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앞부분에 군 얘기를 너무 해서 참 군기반장 얘기가 또 이렇게 평소처럼 달리게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부대변인. 예, 저는 제 생각인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되시면서 협치를 강조하셨잖아요. 협치를 강조하시는데 그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이게 또 뭐 북한 문제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과시켜야 될 이런 법령들 이런 것과 관련돼서 대화를 통해서만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이해찬 출마자께서 생각해 보시면 야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견제해서 집안 단속 차원이 아닌가 이런 이유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오늘 이해찬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이유가 좀 몇 가지 본인이 밝힌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동시에 여기 나옵니다. 재집권을 위해서라고 또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재집권의 기반을 위해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도 지금은 사실은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얘기가 오히려 야당한테는 오히려 이해찬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오히려 야당은 오히려 우리가 더 나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그거는 보이고. 강기정 전 의원한테 이따 제가 답 듣겠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설명하시고요. 또 지금 이제 그 이해찬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해찬 세대가 이제 이해찬 총리가 교육부 장관이 있었던 그 98년, 99년 요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85년생, 89, 교육 정책이 좀 많이 6년생이거든. 그렇죠. 바뀌었다고 그래서 해서 나온 애를 말이고. 먹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벌써 20대 중반이 됐습니다. 투표권이 있군요. 투표권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 중에 아마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총리가 이제 저렇게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저항감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오히려 이해찬 총리가 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색다른 전망을 좀 야당이 오히려 좋아할 것이다. 너무 튀었나요? 것 같으면. 자, 강기정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네, 지금 우리 예정된 후보들이 예. 다 공통으로 들고 나온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예. 두 번째 당의 혁신, 예.
이 두 가지는 다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 이제 그리고 다른 것이 어떤 분은 경제, 어떤 분은 혁신, 북방, 세대 이야기를 예, 하는데 예. 이 중에 이해찬 우리 후보 이제 후보 예. 되시는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경험, 노련한 경험. 나만 가장 경험이 많다. 그렇죠. 칠선이시니까 뭐. 칠선이고 총리해봤고 또 노무현 정부 때도 해봤고 예, 그렇다. 이런 노련함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찬 당대표가 되면 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좋아할 거냐? 라고 전망을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기치를 예. 재정립해 보려고 노력하고 저는 예. 일정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적 청산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예, 예. 그런 점에서 이 차 교수님 말씀처럼 김병준의 이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에 비해서 네.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정립하는 데 도움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정태근 의원님이 예견한 대로 야당에게 꼭 좋은 경우만 아닐 거다 생각합니다. 다르게 좀 전망을 해주셨네요. 아무튼 뭐 그거는 시간이 말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저번에 출마를요. 네. 봐도 격언으로 이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예. 바로 이게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 이게 장고 끝에 악수를 보는데 왜냐면 이게 세 가지 제가 이유를 적었어요. 예. 저분이 내세우는 게 이게 강한 리더십인데요. 예. 지금의 시대 정신은 협치의 리더십. 바로 이게 문희상 의장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게 강한 저분은 것보다는 좀 약간 부들부들한 그렇죠. 그런 협치 리더십이에요. 야당과. 근데 너무 강성이 아니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대 정신은 국민 대통합이에요. 이제 적폐청산은 끝났습니다. 근데 보수 괴멸 우리나라 이게 보수 정당이 실패했지 보수 세력이 괴멸될 수는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예. 그래서 이게 보수 괴멸은 국민 대통합과 거리가 멀어요. 예. 그게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이게 바로 올드보이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자유한국당도 김문수 이인재 할 때 올드보이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저분은 세대 교체. 더 나아가서 이게 시대 교체 이미지 안 맞아요. 예. 이미 흘러간 물로 물레방을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 이 세 가지를 보면 저는 이게 악수라 보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상당히 고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 민주당 당선은 문심, 예. 그다음에 당심, 민심, 삼심이 좌우하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랜 정치의 시아버지처럼 이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이해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살이 많더군요. 정치 경험은 이게 훨씬 그렇죠. 칠선의 정치 초선 경험은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고. 그런데 뭐 이제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 말씀 드리면 문심, 당신, 민심 이렇게 예, 예. 말씀하셨는데 이번 이제 선거 눌러보면 예. 민심의 반영도는 낮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예. 사실은 당심이 이제 큰데요. 그렇죠. 제일 비중이 지난 큽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치를 때 상당히 그 선거 캠프가 혼란스러울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그 당시 의원한테 SOS를 해서 좌장 역할을 했습니다. 예.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점에서 꼭 부담스러워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강을 잡아주는 걸 고마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약간 말씀으로 들리네요. 자, 현근택 부대변인. 제가 하려던 말씀을 강연 그래요?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왜냐면 아닙니다. 그 지난번 대선하고 이번 대선이 가장 큰 차이가 예. 결국은 이해찬 이게 그 의원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예, 예. 지난번 대선은 굉장히 뭐 예. 캠프도 많고 이러면서 예, 예. 일사불란하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예. 선거라는 거는 좀 일사불란한 게 필요합니다. 예. 지시와 명령과 이런 게. 그러면 아무래도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최다선이고 네. 기강을 잡는 데 좋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을 아주 잘 이끌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요. 상임 현대위원장 맡으셔서 역할을 하셨고. 예.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뭐 장고꽃 악수라 그러는데요. 예. 지금 그만큼 저는 오히려 보수 쪽에서 좀 경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하는 경계하는 오늘 보니까 이 양쪽 당내- 끝에 계신 두 분이 오늘 상당히 서로 각이 좀 딱 서시는 그건 아니고요. 대립 구도가지고 형성이 되네요. 국회라는 거는 협치의 예. 무대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당이라는 거는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요. 다음에 지금 오늘 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하려면 어느 정도 강력한 리더십과 예.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당 밖에서는 뭐 협치를 할 수 있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올드보이라 그러셨는데 사실은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생각이 얼마나 혁신적이냐 이걸 따져야지.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지 않다. 그만큼 아마 긴장하고 경계하고 있지 않나 야당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긴장하고 계시다고 지금 그런데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당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어째 좀 조용한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친박들이 좀 조용한 것 같은데 논란 속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했고 그리고
이 당 지도부에 비박 혹은 복당파로 간주되는 의원들이 속속 안고 있는데도 친박이 별다른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당 내에서 노무현 정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보시죠. 김병준, 비박 복당파 전면 배치한 듯한데 노무현 정신 얘기도 했는데 친박계가 침묵하고 있어요. 글쎄 무슨 생각일까요? 보겠습니다. 뭐 원래 조용한 게 정상이 하지만 이 한국당이 그동안 조용하지 않아서 좀 저희가 이런 걸 다뤄보는데 노무현 정신 얘기도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건가요? 자,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인적 청산 여기 보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문정부의 초중고 커피 판매 금지법 국가주의적이다. 노 전 대통령이 따르면 거부 이러면서 노무현 정신 얘기가 나서 와글와글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사무총장, 비상한 시기에 사무총장으로 최선 다할게요. 그리고 비박이고 복당파 홍철호 의원, 유승민 비서실장 출신인데 이번에 비서실장 역할도 잘해볼게요. 이거 친박 보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림으로 이식할 텐데 별 예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그래도 노 정책 브레인 출신이 비판하는 건 무게가 다르지. 아니면 미래 얘기하기 위해 노 프레임 갖춰서 안 돼. 참여정부 사례를 통해서 대안 찾고 당 스펙트럼 넓힐 기회다. 일단 지켜보자. 뭐 이런 것 중에 셋 중에 어떤 마음인가요? 영상 보겠습니다. 초중등 고등학교의 커피 자판기를 전부 법으로서 국가가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까지 국가가 일일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요, 아까 커피 자판기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참여정부 같으면 제가 정책실장으로 있었으면요. 그것이 누가 발의를 했던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김병준 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자, 친박계가 지금 침묵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써주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한국당에 계신 윤기찬 부대변인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합의 추대가 된 상태고요. 네. 전국위원회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 인터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보수적 가치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시장과 공동체의 역할하고 국가의 역할을 좀 달리 규정을 하고 계시고 지금 노무현 정신 이렇게 말씀이 나온 배경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이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좌우 목소리를 다 듣고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측 목소리는 듣지 않고 계시다. 문 대통령과 딱 각을 이루는 그런 발언이라서.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완전 공유한다라는 취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수적 가치관을 갖고 계셔서 또 인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사 2개 인사, 3개 인사를 했지만 그 인사를 통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 그때까지는 아마 특별한 어떤 불협화음이 없지 않을까. 그럼 일단 지켜보자 이런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친박, 비박, 뭐 복당파, 잔류파 이런 단어들이 지금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좀 저희 당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셨습니다. 소정욱 변호사. 제가 보기에 조용한 이유는요. 저는 저게 김병준 위원장이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이게 최선의 카드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 후보 중에 유일하게 준비된 위원장이에요. 이분은 이게 옛날 총리 수락 때부터요. 보수 재건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분이고요. 그럼 굉장히 오래 준비했네요. 그렇죠. 따져보면. 그래서 이게 저는 2016년 말인데. 그렇죠. 그때부터 이게 보수 재건을 고민한 분이고 이분이 이게 보수 재건 가치를 강조하고 그다음에 인위적 인적 청산 안 하고 가치에 따라서 이게 공정하게 청산하고 뭐 이렇게 공정한 룰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반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현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따라서 이게 지지율도 덩달아 좀 이게 오르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박 쪽 분들이 보기에도 좀 그런 대로 이 정도면 뭐 이렇게 느낀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고. 정태근 의원님. 친박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한 내년 1, 2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김용태 사무총장을 임명을 해서 아마 이제 조직 정비에 들어갈 텐데 요때에 아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지금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전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정책의 사사건건 문제를 삼았는데 두 가지를 굉장히 박수를 보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미 FTA. 그건 오히려 민주당이 반대를 했죠. 예. 이라크 파병. 예. 그게 노무현 정신의 핵심인데 뭐냐면 국익이나 민생을 위해서는 지지층한테 욕먹더라도 나는 간다. 바보처럼 간다. 그래서 바보 노무현, 바보 정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노무현 정신이면 뭐 내가 그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노무현 정신이 뭐 정치권에서 참 다양한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기정 전 의원님. 뭐 이렇게 친박이 조용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선별적으로 당협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예, 예. 직접적 위협이 없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이나 예. 김용태 총장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무 자르듯이 막 그 칼을 휘두르지 않을 거다 이런 예. 안도감 때문에 그럴 거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차지영 교수님. 예, 저는 김병준 효과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정치 언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상당히 좀 이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본인이 지금 취임한 지 한 사나흘밖에 안 됐지만 예. 모든 걸 지금 아젠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예. 이게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전 부대변인한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면 MBN 뉴스바로 바로 연결됩니다.